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생산. 그 다음에 유통 가공의 구조를 개선해서 식량 주권을 강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잡는 업과 어업은 잡는 업,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양식업이 있고, 그죠? 양식을 할 수가 있고, 멀리 가가지고 하는 업은 이 원양업이고, 우리가 먼 바다라고 하는 대신에 반대말은 뭐죠? 앞바다 아닙니까? 사실 보면 멀다 반대면 가깝다는 말인데, 우리는 일기에 보면 먼 바다, 앞바다. 영어로 뭡니까? short sea가 short, 짧다, short sea가 영어입니다. 그러면 먼 바다는 long sea냐? 그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deep sea입니다. deep sea. 그럼 공해. 공해는 뭐냐? 휴고 그로티우스가 이야기했던 공해 자유론 할 때 공해는 high seas입니다. 그래서 이 잡는 업은 자원관리형 업 구조를 강화를 더욱더 하겠다 하는 것과 기르는 업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여기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대서양 연어 국내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TAC 총허용 어획량을 적용 확대하겠다.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어. 이게 뭐냐니까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공유제의 비극, 뭐 트레이스드 오브 카먼스입니까? 하딘스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 그건 뭐냐?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는 항상 누구든지 그냥 싹쓸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수산물의 공유제의 비극을 이야기를 어떻게 예를 들었냐? 야, 너 여러 명이 중국집 갔는데 각자가 짬뽕, 짜장면, 울면 다 시켰는데 같이 먹으려고 탕수육부터 시켰다. 자, 그러면은 탕수육과 짜장면과 울면과 우동은 어떤 것이 공유제냐? 탕수육이다. 자, 그러면은 젊었을 때 한창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 가정을 할 경우에 내처럼 많이 안 먹는 공유제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한창 많이 먹는 애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노?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겠어? 지 앞에 있는 짬뽕, 짜장면 것보다도 먼저 탕수육부터 먹어야 돼요. 탕수육부터. 그게 뭐냐니까 그게 공유제의 비극이다 이거라. 막 그냥 셀이 그냥 먼저 먹는다 이게. 내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서울서 하숙할 때 보게 되게 되면 선배들보다도 후배들이 항상 그때만 하더라 70년대 중반에 이 식탁이었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부엌에서 반찬을 올려줘. 항상 늦게 들어온 신입생들의 경우에 거기도 고참 있으면 그 고참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다 신참이 다 올려놔. 나중에 반찬 다 올려놓고 보게 되면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먹을 반찬이 없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게 되면 막 그냥 공유제로 해가지고 된장찌개가 요즘은 다 1인분씩 나오는데 된장찌개 나오게 되게 돼. 먼저 밥그릇에 그냥 그 두부 그냥 떠가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 거기 보게 되면 공유제의 비극이라. 그거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조금만 떠먹어 저 상대방도 묵다. 내가 조금 잡아야 그 애들이 치어를 놓고 또 새끼가 이렇게 커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물망. 요즘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란데 망은 뭐야? 망할 때 거물이고,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은 체인이라. 자전거의 체인과 거물을 생각해봐요. 영어에서 스플라이 체인 어느 날 갑자기 공급망이라고 바꿔봤어. 내가 왜 그러냐 할 때는 그런 단어에 있어가 정명동을 넓차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언론인들이 제가 볼 때는 막 공급 체인이든 공급망이든 볼 때는 공급 체인보다도 공급망이 말하기도 더 편하고 활자도 적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언어 경제학적으로 이게 더 좋다 하는 의미로 나는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TAC 같은 것들도 자원관리형인데, 총허용 어획량. 이게 뭐냐니까, Total Allowable Catches. 캐치라는 말이에요, 캐치. 캐치. 개별 어종. TAC가 개별 어종, 단일 어종에 대해 가지고 연간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을 합니다. 내가 이 배를 갖다가 어선을 갖다 두 달을 탔거든. 86년에 수산대학교 어업과와 기관과 학생들이 타는 그 배에 전혀 관계없는 내가 이 어선의 저 현장에서 수산 어획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기 위해 가지고 동제다 해역을 두 달간 배를 탔어요. 그때 제가 야 내가 참 이 언제 이런 배를 한번 타볼 수 있겠냐 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올라오는 데서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이 보면은 이 단일 어종에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 관리 제도가 TAC Total Allowable Catches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니까 EEZ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하고 UN 해양법 발효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주요 연안국 coastal countries 연안국들은 이 TAC 제도를 기본을 축으로 해가지고 의장이라든지 조업 시기를 제한하는 등 그것을 보조적 수단으로 해가지고 TAC를 기반으로 하고 의장을 제한한다든지 조업식을 제한하는 이것을 보조적 수단으로 해가지고 어업자원 뭐 수자원이라는 말도 쓰죠. 수산자원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혼합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2002년에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20년 근무하다가 부경대학 와가지고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넣었냐니까 그 당시에 해양통상이라는 과목을 넣었습니다. 왜? 통상 분야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중요한데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고 그걸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의 관리 거기에다가 어획을 하는 어로기법 권형망 정치망 쌍끌이 어떻게 그 물건을 어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참 설명하기도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기장 근처에 제가 옛날 그 부산에 있을 때는 애들 데리고 항상 거기 자주 갔었는데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어선업에 있어서의 이 방식에 대한 걸 사진으로 이렇게 쫙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정부에서 TAC를 확대해가지고 생산량을 25%에서 60%로 늘리겠다는 것. 그 다음에 바다숲을 조성하겠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이 TAC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어종을 어떤 어종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키조개도 들어가고요. TAC 대상이 키조개, 참홍어, 꽃게, 정갱이, 고등어, 참치, 제주, 소라, 개조개, 갈치, 멸치, 도루묵, 붉은 대게, 그리고 그냥 대게, 바지락, 오징어, 참초기. 제가 1983년에 돌아가신 모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덕대게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자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영어로 좀 니 영어 잘하니까 좀 해래. 야, 근데 저거 그때 대게 킹크랩, 근데 이 킹크랩하고 그 당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서양에서 이 킹크랩이 과연 물론 같겠죠. 우리가 보게 되면 수산물에서 각각 어류가 있고 어류. 제가 이 부산 사람들은 어머니 어자를 잘 발음 못해요. 어류가 있고 갑각류, 새우라든지, 뭐 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조개라든지 폐류, 그 다음에 또 뭐 해조류. 아주 다양하죠. 이것이 또 보게 되면 수산물 HS 코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참치. 제가 오래전에 참치에 대한 신문에다 글을 한번 낸 적이 있죠. 참치의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그래서 여하튼 그런 TAC에서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다숲의 조성. 바다 여의도 면적의 62배로 바다숲을 조성하겠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게 되면은 제주대학에 있는 정석근 교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글들을 내가 현대해양인가 하고 신문에서는 수산 분야에 대한 이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바다숲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 현 정부의 이 과거에 해왔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수산 분야의 박사는 안 했지만은 바다와 관련된 것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운이 저 전공이었는데 수산과 해운은 두 산업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 바다숲의 기능은 바다숲은 참 이름 참 멋지잖아요. 예? 지난 정부 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바다숲의 기능이 뭘까요? 예? 6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보게 되면 수산생물의 서식처, 우리가 집에 있어 주거지가 있듯이 생물이 자기들 서식하는 서식 기반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해양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저 CO2 문제, 온실가스, 예? 그린 하우스, 예? 가스,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정 바이오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청정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해조류 바이오 매스를 공유하는 해조류 바이오 매스.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책을 낸 사람이 접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미 이 책을 그 당시 일본에 나온 걸 보고 그 저자를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자문위원으로서 많이 참석했는데 여하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다숲이 오염물질을 정화한다는 겁니다.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러한 중금속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다숲에 여기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등과 같은 미네랄 등 같은 인체에 아주 좋은 그러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니까 그 기능성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여기 지금 제가 공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그림 2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숲에 대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정석근 교수의 내가 주장을 단순하게 언론에서만 소개된 걸 봤기 때문에 직접 내가 만나가지고 그분의 그 연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기에 우리 이 유튜브에 한번 모시려고 언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든지 뭐 서울 오실 일을 한번 만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부산, 양양, 양양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참 거기에 뭡니까 해저 그 바다 스포츠 하는 요트 조그마한 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항이라든지 뭐 고성, 신안 이런 곳에 2026년까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하게 되게 되면은 뭔가 지금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이 양식의 효율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그러한 건데 여기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의 조감도가 여기 나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부산 수산대학교에 있을 때 해운대도 있었고 뭐 기장에도 있었는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수산과학연구 지금도 그 피해 보상 관련된 일들이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옛날 있을 때 좀 참여했는데요. 이 부산시와 이 해수부가 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6만 한 7천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빠르면 2025년부터 대서양 연어 500톤 규모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산지 위판장 현대화. 이 산지 위판장 이게 뭡니까? 그 유통입니다. 유통에 해당되겠죠. 산지 위판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저온 친환경적으로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 시켜 가지고 수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전과 안심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안심. 왜냐하니까 요 근래 몇 년 전 들어가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안전, 안심이란 말을 썼거든. 그때 그 당시 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지금 또 일본의 신문들도 받아보고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는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전문 잡지가 수산의 전문 잡지 아마 그런 건 아마 저 KMI에서는 뭐 비싸지만 거기서 다 되니까 다 사가 보겠죠. 예,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딱 보게 되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워낙에 비싸고 해서 한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수산신문이라든지 뭐라고 하냐 안전 안심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야 우리는 안전 안심이지 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안전은 내가 뭘 주면서 이거 안전한 거야. 주면서 만드는 사람이 이건 안전한 거야. 안심하고 먹어. 그만 말이에요. 안심 뭐예요? 쓰는 사람의 입장이 안심이에요. 안전은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피해를 보게 되면 제조물 책임 보험. 예? 거기 두 개 생각해야 되는 안전, 안심.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수산물은 세이프티. 예?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지 판정을 좋은 친환경으로 현대화할 계획이고, 그죠? 그리고 스타 수출, 예? 스타 같은 그런 수출 품목이 뭡니까? 김입니다, 김. 그죠? 이 단일 제품으로 이 10억 불 달성을 위해 가지고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FTA 지금 한 3년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전국에서 6개 대학을 선정을 했죠.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플라이 받아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책임자로서 5년간 FTA 전문가 양성 인력 양성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할 때 이래 쭉 이래 보면은 수산 분야에서 가지고 무역에 대해서 과연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연구소에도 그렇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은 수산을 잘 모른다는 거죠. 왜? 수산 분야에서 자원 쪽에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 분야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부산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주로 나오는데 무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조합이라든지 조합 있나요? 제가 옛날 양재동에 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때 어느 장관 시절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하는 그 시절에 수산물 물류 뭐 해가지고 또 뭐 협회에 뭐 도와준 적이 있죠. 뭐 그런 단체에서 이 수산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무역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무역보험공사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쭉 성장 사다리 심사위원을 하면서 그때 선정된 사람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수산물 수출하는 업체에서 제가 직접 그 선정되고 난 6달 뒤에 가가지고 대학원생들 데리고 가서 그분과 사장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회사에서 가장 수출에 있어가지고 일본 수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자담을 한 적도 있는데요. 수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이 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지식의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수산 소비자 물가. 지금 현재 우리 2022년 9월의 한국의 경제, 저는 2023년은 더 어렵지 않겠냐. 미국이 더욱더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고 있고, 공급 사슬이, 글로벌한 공급 사슬이, 단절되고, 두절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도 올리고,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그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방출하고 그 어업인들의 그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유통, 가공 이러한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식량 주권을 강화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인구가 참 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노령화를 하는, 노령화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노는 늙을 노자인데, 령자는 나이 령자인데, 나이가 어떻게 늙습니까? 어? 나이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고령화. 그죠? 사람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사실 대학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인구 감소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돼 가면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한 이러한 시급한 문제로 어촌의 경우는 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이라는 이 비전에 맞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국의 그 300개 어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세부 계획을 9월 중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꼭 넣으면 한번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만 진행되었던 공익직불제, 이건 본래 농업에서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산에도 도입하여서 소규모 어가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기여기촌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지원 정책도 하고자 주거와 일자리와 그 다음에 기술을 이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공익직불제라고 하는 것을 농업에서만 했는데 우리 수산에서도 진행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산업과 그 어촌의 공익기능,
공익 기능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까? 어촌, 섬에 있는 어촌. 섬도 지어보게 되게 되면은 governance, 예? 우리가 ESG 이야기할 때 governance 있으면 조직도 있고 한 조직의 뭐 기업의 governance, 지배구조, 섬을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예?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그런 이 행정안전부 사람이 살고 무인도면은 해양수산부 맞습니까? 그럼 섬은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 달라지게 되고 그 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국토의 그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민들이 거기에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섬마다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제가 일본의 경우에 아주 오래전에 와 이게는 이런 제가 이도입니까? 이도 그 센터라는 걸 갖다 기능센터인 걸 보고 야 일본에는 올해 참 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해서 섬에 대한 제가 보고서를 아주 오래전에 쓴 적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하튼 섬진흥원입니까? 그게 목포에 지금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나오는 이 수산공익직불제는 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정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크게 공익 직불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조건 분리 어, 지역과 그 다음에 경영 이양 하고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수산공익직불제가 운영 중입니다. 경영이양이라고 하는 요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예? 뭐냐 어떤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느냐니까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 어촌 개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촌계 개원들이 이 경영 이양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 대상입니다. 이거는 뭐야, 저 해면어업뿐만이 아니라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어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남천동에 제가 부모님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거기 남천동 바닷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 어촌계가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촌계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같이 간 사람 보고 보니까 거기 막 커피점이 들어왔는데 커피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복닥복닥하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궁금한 것이 이 어촌계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자리가 됐으면은 이 어촌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은퇴했나? 아니면은 이 어촌계가 가지고 있던 이 부지가 자기 것이 아니었나? 그다음에 이걸 거기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어촌계가 이 여기 있던 것이 거기 보면 도시와 이 접경 지역의 그 이죠. 거기 이제 보면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공익 직불제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경영 이양에 대해서도 이 수산 공익 직불제가 되고 있다는 것. 55세 미만에게 어촌계원들이 넘기는 것. 그걸 보게 되면 직업 대상, 그 다음에 직업 요건,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탁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그저잘그 준수되면서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연안여객 보편적 교통권 참 좋은 말이죠. 보편적 교통권. 제가 이 85년경에 저는 참여 안 했는데 그때 지금 또 살아계시는 장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젊은 나이에 있던 모 씨에게 그 일을 시킨 것이 뭐였냐니까 도서 지역의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교통 선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운임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아마 그런 연구를 용역을 어디선가 받았어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이 섬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그때는 보편적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만은 보편적 교통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섬에 있는 어민들의 공익적인 기능을 한번 생각하면 당연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다시피 미기항 소외 도서를 없애는 제로화로 하는 해서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섬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객선 미기항, 기항하지 않는 소외 도서가 40개소 정도 되는 이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정책 추진 과제에서 주로 수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해운 항만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